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뭐 서적의 제목이죠. 그 다음에 영화 제목. 자,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해서 써도 되는지, 자, 그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별TV의 윤영근 변호사입니다. 예,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지식재산권 전문가고요. 블로그라든지 유튜버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근 변호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저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사항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뭐 서적의 제목이죠. 그 다음에 영화 제목. 자,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해서 써도 되는지, 자, 그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어떤 영화라든지 서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제목을 사용했을 때 주의할 사항, 이런 분들이 우리 법률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을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특허청 특허정보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영상 촬영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췌 편집해서 여기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좀 주의할 사항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작권하고 좀 약간 관련이 있는데 이제 상표법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좀 일부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이게 이제 뭐 이상한 영화 제목, 에마 부인 뭐 이런 걸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판례가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영화라든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물을 따라하면, 어떤 포맷을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목을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제목을 뭐 따라해서 에마 부인 뭐 쇼핑몰, 뭐 에마 부인 뭐 성인 쇼핑몰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 에마 부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사용하는 거는 저작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에마 부인이라는 건 이게 일종의 뭐 제목, 뭐 아니면 영화 제목, 제명 이런 것들인데, 그걸 자체를 사용하는 거는 저작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용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아도 일종의 제목이에요. 책의 내용을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인데, 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중학교 영어 참고서를 만드는 출판사가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안의 내용은 영어지만 중학교 영어 참고서니까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책은 원래 뭐 5단계로 영어를 막 이렇게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 거를 아기가 배우는 것처럼 하는 거를 막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시리즈물로도 나오고 인기가 많은 베스트셀러였죠. 그런데 내용물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목만 같아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작권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중학교 영어 참고서 만드는 그 출판사는 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책을 출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못하게 됐을까요? 저작권은 문제가 없지만 이거를 원래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 만드신 이제 정찬용 씨가 아마 그 저자인데, 상표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상표 등록을 해놓으니까 이 제목 자체가 브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를 서적이라는 상품에다가 상표 등록을 해놓으니까,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 딱 해놓고 그거를 상표로서 서적이라는 상품에 사용하니까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게 상표 등록이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호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제목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목 자체는 뭐 영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일 수도 있고, 여러 제품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특히 뭐 웹툰 제목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목이 저작권은 없지만 상표 등록으로 받게 되면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고요. 유사한 상품 아니면 해당되는 분야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분야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아주 강력하겠죠. 그래서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상표권으로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표 등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뭐 내가 뭔가를 창작을 하게 되면 저작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저작권 자체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도 나름의 권리가 있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 그걸 보완할 수 있고 또 나름의 브랜드로서도 같이 사용한다 싶으면 무조건 뭐 상표 등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거를 표시해주는 브랜드, 아니면 나를 나타내주는, 이제 전문적으로는 출처 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처 표시로 사용되는 단어라든지 브랜드다 싶으면, 그게 상호든
뭐든 간에 뭘 하셔야지 보호가 되느냐? 상표 등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표 등록으로서 여러분들 사업할 때 등록을 갖고서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부분에 올 수도 없고요. 모든 사업의 가장 기본은 나만 사용할 수 있고 고객한테 포지셔닝에 대해서 마케팅적으로 포지셔닝에 대해서 나만 찾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나만 쓸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브랜드로서는 상표인데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상표법이고 상표는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분야 부분에서 설명드렸고 했는데 그런 주의점 잘 알아두시고요. 네, 시청 잘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제호라든지 제목 이런 걸 쓰실 때는 저작권이라든지 상표법상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제목이라든지 제호가 비슷한 거를 사용하시는 경우 꼭 여러분들 저 같은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간단한 문의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직세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